저희가 그 노원문화원에서 노원구 오래된 가게 구술 체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은 지향 미용실의 그 박선영 사장님과 저희가 오늘은 면담을 진행하겠고요. 오늘 날짜는 2021년 1월 26일이고요. 장소는 지향 미용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술자분은 미용실 사장님이신 박선영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면담자는 저는 류영희고 이쪽에 선생님은 이경숙 선생님이십니다. 예, 오늘 저희 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거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장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저희한테 좀 재밌게 쭉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 질문 또 이래 하고 할 테니까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사실 지금 미용실이기 때문에 이제 미용실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사장님이 지금 57년생이라고 하셨죠. 57년생이고 고향이 전북 정읍. 예, 정읍 어디세요? 정읍 어디? 정읍시고요.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더 산골이에요. 전라북도 순창군이라는 그 쌍치 아주 이렇게 산간 지역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전부 산이고 들이고 집은 몇 채 없는데. 순창군 무슨 마을이? 쌍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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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사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전북 쌍치면에서 태어나셔서 순창군 예, 쌍치면에서 태어나셔서 초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니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 그 초등학교 이름이 뭐였어요? 시산국민학교 옛날에. 시상국민학교. 시산. 시산? 시산국민학교. 그러면 그때 그 국민학교는 뭐 어떻게 학교가 컸나요? 그때는 큰 줄 알았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작죠. 한 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25명 정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운동장도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사를 나와서 살다가 초등학교 동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살다가 가봤어요, 한번. 근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를 다녔구나. 그때서 느꼈어요. 어릴 때는 거기도 집보다 크니까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래도 그 시골 생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맨날 놀고 시골에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밥 먹고 뛰어놀고. 농업 하셨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버지 얼굴 기억을 못해요. 몇 세에? 내가 한 5살? 5살. 동생 아주 애기였었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살고. 그럼 어머님 혼자서 다 키우셨네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으면서 애들 키우느냐고. 우리 애할머니가 나를 미워했어. 그래서 왜냐면 좀 막 치우고 이러면 좋은데 애들이 놀기만 좋아하니까 내 딸이 고생하니까 손주들이 말 안 듣는 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럼 지금 사남매 중에 셋째라고 하셨는데 사남매는 그 위에 누구? 오빠 2명. 오빠 둘에 밑에 동생? 여동생. 여동. 그러면 아들 둘, 딸 둘이었네요. 원래 셋인데 오빠가 셋 오남매, 사남매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위로 2분 돌아가셨고 내 바로 위에 오빠 1분하고 여동생하고 셋 살아있고. 원래는 오빠가 3명이었어요. 한 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큰 오빠하고 어떻게 연령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큰 오빠가 엄청 많이 나요. 아버지 같은 큰 오빠.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그 좀 자식을 좀 이렇게 터울 많이 예, 예. 게 나오셨네요. 예, 예. 저희 엄마가 저희를 그 옛날에 한 40 가까이 다 돼서 낳나 봐요. 내 동생은 40이 넘어서 나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머님하고도 좀 예, 나이 예. 차이가 꽤 되고요. 아유, 그러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은 어머님이 혼자 농사 예, 일을 하면서 힘들었죠. 그 마을에서 계속 쭉 사시다가 예, 예. 그럼 시산 국민학교 그 당시에 그러면 한 학년에 한 반씩 예, 한 반씩밖에 없었어요. 6학년 하면 예. 6개 반이 예. 있었겠네요. 나름 또 재밌겠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적은. 잘 알아요. 학생 예. 거의 전체를 안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뭐 누구네 언니는 누구 몇 반이고 뭐 이제 몇 어. 학년이고 요 정도. 조그마하니까. 그 어렸을 때 뭘 많이 하셨어요? 뭐 무슨 놀이 같은 거?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학교 가다가도 막 그 무슨 꽃 같은 것도 따서 막 이렇게 꿀 빨아먹는다고 예. 먹고 그런 거 하고 다 먹거리였던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 옥수수 때도 막 이렇게 볶여가지고 먹고 저기 뭐지 그 목화솜 달에도 따서 먹고 그랬던 그래요? 기억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걸 그거도 따서 먹을 수 어렸을 있네요. 때는 먹어요. 그게 쬐끔했을 때 달아요. 먹으면 목화솜이 이제 익으면 그렇게 솜이 되는데 예. 아주 조그맣게 올라올 땐 달아요. 그랬구나. 예. 그것도 따서 먹고. 그러면 학교 다니는 길은 좀 멀었나요? 예, 좀 멀었어요. 한 2km 정도 걸어 다니죠? 2km. 예. 그러니까 한 이제 어린 나이에 걸어 다니려면 예. 한 반 시간? 반 시간 정도 걸리나? 한 40분 걸리나? 40분? 예, 정확히 2km가 안 되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큰 냇가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예. 오빠나 누가 이렇게 업어서 건네주지 않으면 학교를 잘 못 가요. 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농수로를 놓는 다리가 생겼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막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아니고 그 중간에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 놔가지고 가면 하나가 높고 짧고 있어 이렇게 찔뚝찔뚝 이렇게 건너야 되는 다리야. 그런 다리 건너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예전에 다 도시락 싸서 다니셨겠네요. 중간에 도시락 그리고 예. 급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빵 하나씩 줬어요. 옛날에도 예.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 그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집에서는 빵 같은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시골이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줬어요. 구워서 예. 빵을. 빵을 예, 간식으로. 간식으로. 그랬던. 우유 같은 거는 그때는 급식으로는 안 그런 거는 나왔었죠. 없고 그 간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빵. 구워진 빵. 꽤 커요. 그 빵이 요만해 네. 갖고 단단하게. 그 초등학교 때 뭘 잘하셨어요? 딱히 뭐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냥 보통은 한 것 같아요. 뭐 취미로 무슨 뭐 운동이나 뭐 그런 거는? 운동 같은 건 별로고 예. 그냥 이렇게 공부는 좀 웬만큼 했어요. 근데 체육 시간 같은데 무슨 총을 땅 쏘면 예.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더 못 가는 그런 스타일. 그때 그렇게 했고. 당시에 그러면 왜 예. 이사를 왔죠? 그럼 어머님이 혼자 농사 짓고 하기 이제 오빠 한 분이 글로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싹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됐지. 오빠가 그쪽에 예. 취직하셨어요? 장사했지. 장사를. 예. 큰 오빠가? 예.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추억이 있어요. 예. 추억이라기보다 안 좋은 거. 하면 이렇게 물이 예. 냇물이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소용돌이 치잖아. 그쵸. 근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글로 이제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이제 빠진 거예요, 거기. 어머. 빠졌는데 내가 이제 수영을 못 하니까 예. 친구 하나가 이렇게 갈래머리를 길게 땄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걔를. 그래가지고 걔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올라와서 숨을 고르고 내가 내려가면 걔가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걔는 수영을 잘해도 내가 양쪽으로 머리를 딱 잡아버리고 죽을까봐 매달리니까 엄청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소용돌이 쳐서 아래로 떠내려왔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살았지. 물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두분 이제 다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자는데 왜 낮에 있었던 일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막 울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엄마한테 물에 빠졌었다고 그랬더니 그때 알았고 그 친구를 한 40년 만에 서울에서 만났어요. 저 약수역에서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고 남산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예. 너랑 나랑 죽을 뻔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살아났었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그해 가을 11월 달인가 그 친구가 죽었어요. 어머.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대장암을 앓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다 온 것으로 끝났네. 그 친구하고. 아이고. 그 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좀 물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서 참. 예. 맞아요. 그때 이렇게 물에 빠져서 물 속을 이렇게 디다 보니까 돌멩이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도 생생해.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 생각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꽉 붙들었겠어요, 내가 걔를. 그래도 그 죽기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예. 남으셨나 봐요. 그래도 와서 그렇게 네. 만나가지고 정말 한나절을 얘기했나 봐요. 남산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나 봐.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수소문에서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연치 그 않게? 동문회에 갔다가 거기서 연락처 알아가지고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뭐 동창 모임도 좀 가보고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뭐 살기 바쁘고 이러니까 쭉 안 가다가. 그렇죠. 그 정읍에 이사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사 갔을 때는 예. 오빠가 예. 그 분재 있잖아요. 화분. 예.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팔고 이제 그런 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오빠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러면 둘째 그 오빠까지. 오빠가 그 장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이 한 사람씩 그쪽으로 갔다면서요? 예. 같이 간 게 아니라. 예, 다 같이 나간 게 아니고 예. 이제 맨 처음에는 그 돌아가신 오빠 있잖아요. 아. 그 오빠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데려갔어요. 아. 그 오빠가 이제 거기서 예, 학교를 예. 보내기 위해서. 예. 그러고 이제 저도 가고 어. 올케 언니하고 그렇게 살고 어.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구나. 힘들었어요 그때. 그죠. 그러면 그 어머님은 계속 고향에 계셨고. 왜냐면 먹을거리를 해서 대줘야 되니까. 아. 왜냐면 손주도 가서 있고 쌀농사도 지어서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런 분재나 이런 걸 팔아갖고 많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어머님은 시골에 계시고, 예. 그러면 오빠하고 예. 이 자녀분들 예. 거기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는 또 이제 예. 미용 배운다고 서울에 오게 됐고. 어떤 계기로 서울에 올라오시게 아, 그렇게 됐죠? 하고 예,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예. 저희 큰집 언니가 여기 중화동에 살았어요. 아, 예. 그때 이렇게 중랑천 막 판자촌일 때 예. 근데 이제 저보고 서울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나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와서 나 가게도 좀 도와주고 예. 그러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 언니를 믿고 나를 보내는 거죠, 서울을. 그리고 이제 왔는데 쌀가게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쌀가게를 하는데 형부는 안 계시고 예. 형부가 이렇게 딴 집 생활을 하는지 집에 안 계시고 사남매 데리고 가게 하면서 이렇게 살림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가게 일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있는데 그 언니가 조금 앞을 내다 봤던 것 같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여자도 기술을 가져야 살기가 편하겠더라. 그러니까 미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 편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예. 그러면서 그 청량리에 동원 미용 학원이랑 그 편물이랑 다 같이 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청량리 동원 예, 한 언니랑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예, 이제 예.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갔어요. 그 학원에를. 근데 편물가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언니가 나한테 맨 처음에 편물을 권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예. 이제
편물하시는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미용하는 분이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면서 앞으로는 편물보다 미용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미용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 또 와서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미용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한 6개월 정도 다녔죠, 학원을.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수료증만 나오고 이렇게 대충 좀만 배우는 거죠. 거기서는 많은 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님들 뭐 이제 먼저 그 미용사들이 하는 거 뒤치다거리 해가면서 이렇게 예, 예. 배우는 거죠. 그래갖고 한 1년, 2년 했을까요? 이제 어디 미용실에? 예, 미용실에 가서 저쪽 면목동인가 어디 거기서도 해봤고 이제 여러 집에 있어 봤어요. 미용실에. 예. 그러면 이제 또 한 집에만 계속 있으면 한 사람 기술만 배우게 되니까 또 다른 집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막 고향 생각이 나요. 저도. 아,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그냥 시골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읍으로 갔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정읍에 가서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샵을 냈죠. 이제 그때. 그 사실 이 미용 기술이라는 것도 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 커트부터 예. 뭐 또 이래 머리 말아서 파마하는 거, 염색하는 거 사실 그렇죠. 배우려면 무궁무진 예. 한데 보통 여기 지금 미용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청량리 동원 예. 미용학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예. 한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 배워주시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고대하는 걸 많이 했으니까 예. 고대하는 거를 가르쳐요. 거기서 고대, 기초적으로 이제 뭐 기초를, 그 고데기 사용하는 방법, 예, 예, 예. 머리 컬을 마는 방법, 이제 이런 거 정도 기초를 가르쳐 주면 예, 예, 예. 이제 미용실에 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용실에서 다시 배워야 돼. 예, 지금하고는 예. 달라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어떤 원장님들이 막 애기도 데리고 미용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미용 배우는 것보다 애기 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애기가 보채니까. 아, 그래서 그런 저런 일들 겪고 그래도 잘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도 요즘도 사실 예. 미용실에 이래 가보면 예. 도와주시는 분이 이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머리 감겨주고 그쵸. 청소 좀 예, 해주고 그런 거부터.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미용실 가서 배울 때는 어떻게 뭐 청소도 하고 말 그렇죠. 그대로 도와주고 예, 예. 하면서 그냥 하시는 거 밥 먹으면 설거지도 네, 하고. 그냥 견눈질에서 이래 보는 거예요. 따로 시간 날 때 그 그게 아니고요. 예. 항상 이렇게 보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보조로서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기초를. 어떤 머리죠? 만약에 옛날에 고데를 할 때면 이 예. 뿌리 볼륨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고 정도는 저희가 하면서 이게 손에 익숙해야 뭐든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에 힘이 안 빠지니까 손님도 막 땡기고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예. 손에 힘이 빠져요. 아, 그러면 아프지 않게 손님 머리도 만질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세팅 자연스럽고 예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기술이 좋은 그 원장님이 하는 거죠. 기초를 그렇게 만져 놓으면 예, 예.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저 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쁜 머리가 나오나 봐가지고 이렇게 손동작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눈으로 익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줘요. 예. 그러면 진짜 본인이 이래 보면서 예. 이래 그렇게 배우는 배우는 게 거네요. 많아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지나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단계별로 예. 가르치는 학원들이 생겨요. 아. 커트도 나름대로 이론을 뭐 예, 예. 각도나 이런 거 정해가면서 가르치는 데가 생기고 예. 다른 것들도 생기고 해서 예. 그런 따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또 그렇죠. 학원도 이제 다니고 그건 이렇게. 돈을 내고 따로 받으러 다니는 거니까. 어. 그러면 실습 장소는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빨리빨리 늘죠. 좀 기술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커트예요? 그렇죠. 커트가 커트. 제일 어려워요. 예. 펌은 그냥 어땠거나 뭐 예. 결이 나쁘든 좋든 대충 말아놓으면 꼬불거리면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고 커트가 제일 중요하고 힘들어요.
이게 수학 공식이잖아요. 예, 커트가. 예. 단차를 주는데 뭐 90도 각을 들었을 때 어떤 머리형이 나오고 45도, 20도 오. 전부 다 이게 수학이거든요. 공식이 그래요? 커트가. 그래서 대충 자르는 것 같아도 그래요. 오, 기본을 진짜요? 보면. 예, 예. 오, 야,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볼륨- 수학 공식이 있구나. 예, 완전 수학이에요. 머리 진짜요? 자르는 거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부 스타일이 나오려면 네. 45도 각도를 벗어나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아, 진짜요? 45도 벗어나서 50도, 60도 되면 이렇게 층 있는 커트머리 있죠? 예. 그게 나와버리죠. 오. 이게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학원 다니면서 그 커트 하는 걸 배우신 건가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가르치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따로 배웠죠. 나와서.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전문 강사진들이 있어요, 또 지금은. 있어요? 예. 그런 데가 따로 돈을 내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시구나. 지금은. 어. 여러 가지로 펌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면 미용실 다니려면 시간이 별로 안 날 텐데 쉬는 날 있죠. 쉬는 예. 날만 가서 배우는구나. 그렇죠. 어, 그리고 이렇게 미용 교육은 예. 학교처럼 그렇게 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한 번 했으면 다음 주에 하고 4주나 5주에 끝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 뭐 주제 예를 들어서 예. 커트만 배워준다 하면 가서 커트 그렇죠. 하는 거 방법만 예, 예. 이래 익히고. 예. 커트만 한 뭐 3주, 4주 과정으로 끝이 나고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보면 커트도 여성 커트, 남성 커트 그 다 다르죠. 아, 근데 공식은 같아요. 공식은 남자 머리나 같아요? 여자 머리나. 예. 공식은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남자 머리도 자르고 그러지. 아, 공식은 같아. 공식은 같구나. 예. 그래서 보면 가끔 보면 남성 전용 또 이렇게 커트 해주는 데가 있고. 그건 이제 남성만 받는다는 샵이고. 예. 저는 그게 예. 다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커트도 하고 그다음 뭐 펌. 예, 이런 거 뭐 지금 유행하는 열펌 이런 거 다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런 거를 배우지 않고 하면 예. 머리가 상해요. 어, 푸실푸실하고 날리고 예. 반질반질한 머릿결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펌 그렇구나. 과정이 다르니까. 어. 열펌이라는 것은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펌은 그냥 자연으로 하는 거고. 예, 예. 그런 걸 다 따로 배워야 돼. 그게 그 시대별로 조금 그 변화가 있잖아요. 펌도. 그쵸.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펌은 어떤 모양이고 처음 배울 때 펌은 그냥 뽀글이. 뻐구리. 할머니 펌처럼 빠글빠글한 거. 예예예. 이제 그렇고 나중에 중간에 좀 이제 자연스러운 거 원하고 스트레이트 펌도 나오고 지금은 뭐 다양하게 다 하죠. 내가 웨이브를 뭐 한 2바퀴 컬만 원해.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나는 C컬만 원해.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지금은 다양해요.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 펌에 따라서 기구도 다 구입을 예. 하시고 또 교육도 따로 그럼.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는 거네요. 되게 이제 그 미용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예, 미용 예. 기구를 만들면 예. 교육이 함께 들어가요. 아. 기구를 팔고 교육도 하고 오, 그래야 그걸 그렇구나. 써먹으니까. 아. 그냥 기구만 갖다 놓으면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미용실 사장님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교육도 해주고. 예. 뭐 끝나고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좋은 예. 방법이네요.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 염색 같은 경우는 염색약도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지 그렇죠. 않아요? 염색약도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많이 예. 변해있죠. 예전엔 뭘 많이 썼죠? 옛날에는 비겐이라는 염색이 지금도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를 많이 했었고 거기는 이제 그 산화제가 없는 염색약 물로 개서해요. 머릿결은 안 상해요. 그게.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뭐 밝은 색, 예, 예. 갈색 뭐 이런 게 없어요. 검정톤밖에.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산화제랑 같이 섞어서 하니까 이제 갈색도 나오고 이런 염색이 되고 천연 염색도 나오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염색약도. 그 천연 염색에 대해서 가끔 보면 또 그러니까 천연이라고는 해도 예. 거기에 독성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제거하지 않고 나온 염색약. 천연도 그 예. 어떤 식약청에 예, 예. 그 독소 제거를 다 하고 나온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온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피부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 또 여러 말들이 예. 있었군요. 그러면 저기 그 지금 보시면 저기 보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헌주머리, 예? 뭐 화장 여러 가지 지금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헌주머리도 예전에 하는 거랑 요즘은 또 좀 다를 거잖아요. 그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되게 이제 예. 올리는 머리를 하잖아요. 혼주는 한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좀 세련됐겠죠. 옛날보다는. 그 차이지 별 변화는 없어요. 그게 다르지 왜냐면 않아요? 한복에는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보기 싫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단화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뭐 예뻐야 되니까 화장 좀 하는 거고 그런 거지. 화장도 좀 배우시나요? 화장하는 예전에 것도? 예식장 미용실에서 예, 이렇게 예. 신부들이 와서 많이 했어요. 제가 아가씨 때 미용실을 할 때. 아,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를 그때 좀 한 경험으로 좀 봐주죠,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한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되게 예식장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하니까 많지가 않고 정말 좀 이제 개성이 강한 사람들 있죠. 나는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못 맡기겠어. 원장님한테만 꼭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빼가지고 와요. 이제 그럴 때 하는 거고 예식장이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식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오시고. 근데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다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거 미용실 아까 청량리 동원 미용학원에서 하고 그 다음 처음에 요거 학원 딱 나와서 맨 처음 간 미용실이 면목동에 있는 미용실인가요? 아니 맨 처음에 간 데가 예. 그 청량리 내병원 입구에 예. 무슨 지금 미용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 아무튼 거길 갔어요. 근데 예. 제 가게보다 지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기 깐난 애기 하나 데리고 하는 집에 갔는데 예. 이제 언니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죠. 근데 지금 이은하라는 가수가 거기 살더라고요. 오. 그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초등학생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막 머리 뽀글뽀글해갖고 이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님마증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그 이은하더라고요. 그게 그 미용실에 예 오더라고요. 예, 왜 옛날에는 청량리 내병원 입구가 예, 왜 예. 선술집들 많고 막 그런 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나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지금 청량리 뇌병원이라는 정신병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거기 그 근처에 도로변으로 네, 그 네. 때는 네.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네. 그 술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 두고 하는 술집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만 되면 손님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쁘게 하러 오니까. 이제 그럴 때 거기서 그렇네. 봤어. 그 예. 옛날. 그러면 거기서 한 몇 년 하셨나요? 거기서 그렇게 그 오래 있지는 한 6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있고 네. 또 이제 달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서울에서 그렇게 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있고 계속 쭉 안 있고 다른 데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거를 더 하려고 계속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마다 다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집 가겠습니다. 예. 또 별말 다른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뭐 이제 이유를 대는 거지. 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 또 다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나도 다른 데 구해서 가고 그거 해주는 분이 예. 재료상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다 해줘요.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 그리고는 이제 정읍에 가가지고는 그냥 한 집에서만 쭉 2년 있다가 예. 이제 제가 샵을 냈죠. 정읍에서 샵을 예, 내신 처음 건가요? 냈어요. 샵 이름이 뭐였어요? 정읍에서? 자매 미용실? 자매 미용실? 왜 자매 붙였죠? 동생이 여동생 있어서요. 같이 예, 하셨어요? 미용실? 동생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예. 그냥 학교 다니면서 예. 같이 살으니까 그냥 상호를
자매 미용실로 했고 그것도 있고 네. 또 왜 천주교에서는 자매님 하잖아요, 여자들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매 미용실이라고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정읍에서 2년 하고 정읍에서 다시 꽤 오래 했어요. 개업해가지고. 하셨어요? 개업하고 2년은 다른 집에서 있고 예, 다른 개업을 집에서, 예, 개업을 몇 해서 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 전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한 5년 정도 했을까? 5년. 결혼은 그러면 몇 제가 년에? 28에 결혼했거든요. 28세 결혼. 예, 꽤 했어요. 거기서 미용실을. 그리고 그러시구나. 이제 동생한테 가게를 결혼하면서 주고 왔지. 그랬구나. 그러면 동생도 거기서 좀 배웠겠네요. 동생은 언니 이제 하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쳤죠. 예. 학원도 보내고 예. 이제 그 배우는 누트를 아니까 다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은 계속 거기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배웠던 그런 커트 교육 무슨 이제 화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다 배웠죠. 가르쳐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내려오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일주일에 한 맞아요. 번씩 올라와서. 그래. 그리고 이제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샵이 컸으니까 예, 예. 4-5명이 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구도 3명이 있었으니까 저까지 5명. 돈 좀 버셨겠네요. 잘 벌었죠 그때는. 지금보다 낫죠 그 시절이. 그래요? 네. 그 시절에도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나가면 30만 원 한 사람당 15만 원 그랬으니까. 꽤 셌구나. 예. 네. 그때 제일 잘 벌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때 미용실 하시면서 남편분 만나신 건가요? 예. 뭐 소개로? 예, 중매했어요. 중매로? 어느 분이? 예전에 제가 그 해주셨어요? 정읍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그 미용실 원장님. 예, 예. 그분 동네에 사는 사람. 누나 하고 따르던 사람. 중매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때 당시 남편이 지능기업이라는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예. 사우디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28살이면 좀 노처녀잖아요. 예. 막 시집가라 그래서 그게 좀 듣기 싫어서 나는 엄마도 좀 돕고 도와야 되니까 예.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싶은데 조카 애들도 많잖아요. 큰오빠 맞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신랑감 어디 갔냐면 사우디 갔다고 제가 거짓말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왔을 때 직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일주일 만에 약혼하고 들어갔어요. 어머. 그리고 이제 임기 마치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결혼해가 직장이 서울이니까. 그러면 28세에 결혼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는 한 몇 세 정도? 바로 왔어요. 결혼하시고 바로 네.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남편분이 직장을 계속 지능기업? 예. 거기 다니시고 뭐 올라와서 계속 잠실에 살았어요. 처음에 잠실에. 잠실에다가 신혼집을 차렸는데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업소를 미용실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바보 같아요. 입에서 막 냄새가 나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가을에 결혼했으니까 김장할 때가 됐는데 김치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김장을 한다고 배추 10포를 샀는데 소금 한 마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촌 언니가 살았는데 잘 절여졌니? 그래서 푹 내려갔어. 그랬더니 소금 얼만큼 넣었어. 나 그거 다 넣었는데 그랬더니 기절을 하고 빨리 배추 씻어서 건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짠 김장도 먹어보고 근데 가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또 내 바로 위에 오빠는 인천에서 한국유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빠라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인천 쪽에.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아파트 뭐 하나 하고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 서울에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갔죠. 인천 효성동에. 효성동에. 예. 그래가지고 딸을 낳고 그냥 하나 있을 때까지는 할만 하더라고.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 하나 있고 근데 또 이제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애가 둘이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서울이니까 직장이 그냥 일을 좀 그만두고 직장 가까운 데로 가서 애 크는 동안 좀 있어 보자고 그래갖고 신당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아파트는 팔고 상가는 그냥 세를 주고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8년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늦둥이가 생겼어요. 그때. 부부 금슬이 좋았나 모양이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생긴 애를 어쩌겠냐고 나라고 내가 지금은 농사도 안 짓고 하니까 내가 가서 좀 키워줄 테니 나라고 돈이 앞서야지 사람은 금방 큰다고 낳기만 하면 나라고 그래서 이제 저 8개월 뱃속에 애기 8개월 때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5살 때까지 키워주고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그 엄마가 늦둥이면 몇 세에 막내 아들 38? 38에. 네. 그 아드님이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키워주시고 네. 미용실은 좀 네. 그때 시작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 아기를 낳는데 도저히 혼자 벌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새 애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애를 낳고 딱 생각을 했죠. 병실에서 아기 젖을 1년만 딱 먹이고 다시 가게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거기서 붙였어요. 애를 낳고 뻔하잖아요. 월급 가지고 애 셋을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로 1년 먹이고 젖을 딱 끊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침 신당동에 산 게 아니라 그 인천 가게를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갔어요. 거기를. 출퇴근을 했죠. 인천으로. 한 1년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옮겨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게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정읍 고향 후배예요. 근데 그때 말하자면 노처녀야. 근데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가게를 급하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한번 놀러 와봐 이래. 그래서 그냥 와서 보고 바로 하게 됐어요. 여기를. 후배가 하던 네, 그 인천 거는 또 따로 내놓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하게 됐죠. 그래갖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